자, 21강 1차 방정식의 풀이 부분 나가도록 할게. 근데 여기 풀이 부분 나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등식의 성질 한번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 등식의 성질 4가지가 있었어요. 등식의 성질. 첫 번째, A와 B가 같을 때, 등식이 즉 성립할 때 A에다가 C를 더하고 B에다가 C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였지? 그쵸? 두 번째, 마찬가지로 A와 B가 같을 때 A에 C를 빼주고 B에도 C를 빼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A와 B가 같을 때 양변에다가 C를 곱해주고 C를 곱해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였죠. 마지막 네 번째, A와 B가 같을 때 C가 나중에 씁시다. 양변을 C로 나누어 주어도 단 이때 C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0으로 나누는 거는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쵸? 0이 아닌 C로 나눠 줬을 때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푼다. 방정식을 푼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x의 값을 결정하는 게 방정식 푼다는 거였죠. 이 등식의 성질을 하나의 문장으로 쓰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이거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였어요. 그쵸? 등식의 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메모해 놓고 정말 여러 번 한번 학습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걸 지금 왜 하느냐? 우리 요 부분에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는 잠깐만 지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합시다. x-4는 6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해줍니까? 등식의 양변에다가 같은 숫자를 해서 결국에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 x는 꼴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x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양변에 뭘 해줘야 됩니까? 여기다가 4를 더해줘야 돼요. 왜냐? 좌변에 x만 남겨두는 거잖아. 좌변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4 플러스 4는 잘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이 부분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x만 혼자 남겨두려고 항상 0을 만드는 거잖아. 0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어. 0을 안 만들 거면. 이 부분이 되기 위한 건데 그게 마치 뭐 같은 거냐. 처음에 있던 4가 이쪽에 더하기 4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부분은 이제 아예 사라지고 뭐만 생겨요? x는 6 더하기 4만 생기는 거니까. 그치?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 6 마이너스 4는 6에서 얘가 요 4가 마치 요쪽 변으로 옮겨가면서 부호가 바뀐 것 같은 거야. 부호가 바뀐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항이라고 해요. 이항.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항이란 뭐가 되느냐? 이항이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 등식의 성질 더하거나 빼주는 거, 그걸 이용해서 왼쪽 변에 있던 좌변에 있던 수를 우변으로 옮기면서 뭐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것.
뭘 하기 위한 거라고? x의 값을 구하기 위한 건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를 숫자를 좌변에서 우변으로 옮기는데 그때 부호가 바뀌는 거. 왜? 더하기 해주면은 더하기 해주고 여기도 더하기가 되는데 그 이쪽 왼쪽 변에 더하는 이유는 얘를 없애기 위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만 살아남기 때문에 결국 얘가 마치 이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4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걔를 얘는 안 한 것처럼 생각해 주는 거야. 이 과정을 바로 이항이라고 하는 거야. 결과는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x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는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딱 외워주면 돼요. 요것만 딱 이해해 주면 됩니다. 왜 등식의 성질이 나왔는지 하고 아까 방금 그 문제 말고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항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 있는 걸 이쪽 변으로 옮기는 거예요. 좌변으로, 아니 우변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3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얘는 이제 없어진 거지. 자기 할 역할 다 한 거니까 이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럼 x는 7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4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얘가 옮겨간 게 아니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차피 상쇄돼서 없을 거라서 얘가 마이너스 3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항이라는 거 알겠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다른 쪽 항으로 옮길 때 부호를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이라고 나와있죠. 1차 방정식. 예전에 1차식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1차식? 어떻게 된 애가 1차식이라고 그랬어요? 문자에 대해서 어떤 문자 x라고 합시다. x의 지수가 1일 때 얘가 1차식이라고 했죠. x 플러스 1 이것도 1차식이에요. 이번에는 y로 할까요? y 플러스 2 이것도 1차식이죠. 거기에 우리 1차 방정식이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쵸? 요렇게 된 게 1차 방정식이다. 즉 여기서 나온 건 뭐냐? 모든 항을 일단 좌변으로 옮기는 거야. 좌변으로 다 옮겨서 이쪽에 우변에 0이 나오게끔 만들었을 때 여기에 x에 관한 1차가 됐을 때 걔를 바로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 모양새가 어떤 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ax 플러스 b는 0의 꼴이다. 왜? x의 1차니까 이때 a와 b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좌변에 뭐가 온다고요? x의 1차 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1차 식이. 알겠죠? 네. 좌변으로 모두 옮긴 다음에 x의 1차 식이냐 아니냐 보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지만 이런 거. x-3은 2x 플러스 4이다. 얘 이제 나중에 얘네들 다 이쪽으로 이항을 하는 거야. 이항했을 때 이쪽이 x의 1차식이다 그러면은 1차 방정식이 맞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도 1차 방정식이 맞나 보자. 플러스 1은 0이다. 1차 방정식인가 봅시다. x의 몇 차에 1차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 맞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생긴 식도 맞는가 한번 봅시다. 그냥 5분의 4x는 0이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선생님? 그래도 얘가 1차잖아. 그러니까 얘 1차 방정식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가끔. x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x의 1차 맞는데요, 선생님? 분모에 x가 있는 경우에는 항이 아니에요, 일단. 분모에 1차가 있는 경우에는 분모에 x가 있는 경우에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때는. 알겠죠? 여기서는 항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배우는 거지만 x의 몇 차로 갔냐? 마이너스 1차라고 해요. 마이너스 1차. 그래서 1차식이라는 거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뭘 따지면 안 된다? x가 분모에 있는 것은 1차식이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지 나중에 문제에 나왔을 때 이거 1차식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4이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버리고 얘도 이쪽으로 이항해서 모두 다 이항하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랬는데 x값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x 빼기 x니까. 그럼 숫자만 남기 때문에 x가 없어져서 x의 1차식이 아닌 경우야. 이 경우도 x의 1차식이 아니다. x가 사라져 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의 해 어떻게 풀까? 해는 뭐가 나오는 게 목적이라고? x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해라 그랬어요. 방정식에서 해는. 그래서 잠깐만 지우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주로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을 때는 뭘 해주면 됩니까? 분배 법칙을 해서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어줘야 돼요. 괄호를. 요 부분에서 뭐 정수와 유리수 부분에서 그 괄호 푸는 거 그거 열심히 연습해야지만 여기는 쉽게 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뭘 해줍니까? 개수가 앞에 있는 개수들이 소수인지 분수인지 걔네들 잘 봐줘. 소수나 분수라면은 얘네들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 정수로 깔끔하게 바꿔줘야 돼. 우리 이렇게 2x 플러스 4는 뭐 7이다 이렇게 정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계산하기가 쉽지만 얘가 뭐 0.2x 플러스 0.04는 뭐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소수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주고요. 분수인 경우에는 분모를 없애야지 정수가 되겠지. 분수인 경우에는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다 정수가 아니고 유리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요. 그럴 때 뭐라고요? 2와 3과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라고요. 2와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2, 3, 6, 5, 30, 30이네요. 30을 양쪽에다가 모두 곱해서 정수로 바꿔주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모두 다 곱해서 정수로 바꿔주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15x죠. 여기도 똑같이 30을 곱해주는 거야. 플러스 10. 여기도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얘를 이항해서 풀어주는 거고요. 아니, 얘를 이항해야 되는구나. 얘를 이항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다? 정수꼴로 모두 다 바꿔줘라.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자. 왜냐면 깔끔하게 해야지 우리 문제 풀기에 복잡하지 않으니까. 분수나 소수가 나왔을 때 반드시 소수인 경우에는 10, 100, 1000을 곱해주고 분수인 경우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있는 모든 항, x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겨줘요. 좌변. 그리고 이쪽에는 숫자. x를 제외한 숫자가 되게 만드는 거야. 숫자가 되게 만든다. 좌측에다가 x를 가진 모든 항을 만들어주고요. 우측에다가 숫자만 남겨둬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뭐끼리? 동료항끼리 정리를 해줍니다. 이따가 문제는 풀어볼게요. 네 번째, 동료항끼리 정리한다. 동료항끼리 정리.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 AX는 B의 모양이 되는 거야. X를 가진 애들을 정리한 거고 여기 상수들만 정리한 거야. 그랬을 때 이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A로 나눠주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A로 나눠주면 뭐가 됩니까? A분의 B가 X의 값이다 라고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얘를 한번 들어서 요거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네. 자, 2x 플러스 5는 9x 플러스 36이다. 첫 번째 하는 게 뭐라 했어요? 괄호를 풀어주라 그랬지? 괄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 이거 분배 법칙 못하고 있으면 안 돼. 그 전 시간으로 돌아가서 분배 법칙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6x 플러스 3, 5, 15는 9x 플러스 36이다. 얘네들은 모두 다 개수가 정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안 해도 되겠지?
근데 여기서 세 번째 뭐 하라 했어요? x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항을 이항하라 그랬어. 이항. 얘를 x를 가진 애를 이쪽 항으로 모두 다 이항하고, 그리고 숫자는 이쪽 항으로 모두 다 이항하자. 근데 이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 이항을 할 때는 먼저 와 있는 애를 먼저 써주는 게 좋아.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먼저 쓰든 나중에 쓰든 상관이 없어, 대부분. 왜냐, 그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처음 하는 과정에서는 이항을 하게 되면 먼저 얘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온 애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놀이공원에 갔을 때 우리가 먼저 온 애가 이렇게 줄 서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나중에 왔는데 나 앞에 쓰고 싶다고 해서 새치기 하면 안 되죠, 그쵸? 이것처럼 좌변에는 이미 6x가 먼저 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9x가 나중에 와도 6x 뒤로 서야 된다는 거죠. 뒤로. 마이너스 9x. 이항하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랬죠. 는 이때도 우변에 36이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에 15가 나중에 간 거니까 36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뭐라고요?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항할 때 먼저 항에 먼저 변에 좌변이든 우변이든 먼저 변에 있는 것을 앞으로 써주자. 앞으로 써주자. 나중에 오는 애는 뒤에 쓰자. 나중에 오는 애는 뒤에 쓰자. 그래서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봅시다. 동류항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쵸? 전개한 거에 반대로 얘는 그냥 숫자니까 얼마입니까? 21이 되겠죠? 그러면 6 마이너스 9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x죠? 21.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됩니까? 뭐 해주면 됩니까? 양변을 동류항의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얼마로 나눠줘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줍니다. 약분되고요. x는 얼마가 됩니까? 약분하니까 1, 7. 요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가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요렇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괄호를 풀고,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동류항끼리 이동을 시켜줘요. 아니, x의 항을 좌변으로 모두 다 옮겨줍니까? 세 번째,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고요. 정리한 걸 네 번째,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주면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1차 방정식 구하기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하죠? 여기를 진짜 열심히 엄청 한번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계처럼 풀 수 있어야만 그 뒷부분에 나오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야. 활용 부분 하려고 갔는데 얘 아직 안 돼 있으면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지금 세 번째까지 했고요. 이제 네 번째 할 거예요.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뭐냐? 1차 방정식에 해가 주어져 있을 때 1차 방정식에 해가 주어질 때 선생님 1차 방정식에서는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해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해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x 플러스 a는 4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x가 미지수란 말이야. 이 a는 상수예요. 그런데 이때 x의 값이 주어져 있다는 거야. x의 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대요. 그러면 뭘 해주면 된다? x값 대신에 1을 대입해주고 a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x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 a를 모르게 된 거잖아. x는 넣었으니까, 그치? x가 1일 때 그럼 뭐 해줘라? 대입해줘라. 대입 한번 해볼까요? 1 플러스 a는 4이다. 내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이제 여기서는 a의 값은 무엇이냐 그랬으니까 이제 a에 대한 방정식이 된 거예요. a만 남겨두고 a는 해야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얘를 바로 뭐 해준다? 이항해준다. 뒤로 가면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해서 가는 게 여기를 넘어갈 때 변한다.
그러면 4 빼기 1이니까 얼마예요? A는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 1차 방정식 해가 주어져 있을 때 누구누구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에 나온다고.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X의 값을 대입해서 나머지 모르는 거, 얘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어. 나머지 모르는 걸 풀면 되는 거야. 나머지 모르는 걸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거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갈 게 되게 많아 오늘은, 그치? 다섯 번째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대입. 다섯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선생님이 이따가 예제들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흐르지 않았나 살짝 걱정이 돼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또는 여섯 번째, 해가 없는 경우.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잘 보면 돼.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요거야, 요거. 0 곱하기 x는 0이다. 0 곱하기 x는 0이다. 오, 선생님이 x의 값을 구할 때 뭐라 그런다 했습니까? 좌변과 우변을 나눠서 생각하라 했죠? 좌, 우. 한번 보자. x를 숫자를 넣어보자 한번. 일단 1 넣어보자. 그럼 0 곱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0 곱하기 1은 0이지, 그치? 0은 0이구나. 성립하네? 참이네? 그치? 참이야. 참이면 뭐라 그랬어? 얘가 해가 된다 그랬죠? 그쵸? x2도 넣어볼까? x2. 0 곱하기 2는 0이지? 여기 우변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0이야. 그럼 0 곱하기 2도 0이니까. 이것도 참이네? 이게 뭐야? 이번에 좀 큰 거 써볼까? 큰 거? 쭉 가서, 한 1000 해봅시다, 1000. 0 곱하기 1000은 이번엔 좀 바뀌겠지? 0 곱하기 1000은 얼마예요? 0이죠. 이쪽은 우변은 안 바뀐다 그랬죠. 이 우변은 그대로 내려온 거야. 이때도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0에다가 아무리 어떤 숫자를 넣든지 1을 넣든 2를 넣든 마이너스를 넣든 또는 분수를 넣든 소수를 넣든 모두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좌변이 0이 되고 우변은 원래 0이기 때문에 둘이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때의 x값은 모두 다 해가 되는 건데, 이렇게 0 곱하기 x는 0꼴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x를 집어넣던지 간에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x의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모든 수가 해가 된다는 거죠. 해가 될 때. 모든 수가 해가 될 때라든지 또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x 플러스 4는 2x 플러스 4이다.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똑같지?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x값을 1을 집어넣어. 그럼 얘도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하고 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어도 똑같아지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가 무수히 많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0 곱하기 x 0인 꼴일 때 또는 좌변과 우변이 모두 다 같을 때, 거울을 보듯이 똑같을 때 걔가 x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봤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네? 그럼 얘 지금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구나. 네, 그거하고 달리 해가 없는 경우래. 근데 왜 선생님 이거 왜 썼냐? 이게 똑같거든. 0 곱하기 x가 이번에는 0이 아니야. 0이 아니고 뭐가 나오느냐? 어떤 숫자가 나와.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 5라고 해볼까요? 5가 나왔다고 해보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좌변, 우변을 분리해서 보라고 했어요. 그럼 x값에 2를 넣어보자. 0 곱하기 1이니까 얘 얼마야? 0이지? 근데 얘는 우변은 바뀌어 안 바뀌어? 상수니까 그대로 5죠. 0이 5가 될 수가 있어? 없죠. 아무리 0을 써도 0이 5는 될 수 없어요. 이번에 또 2 넣어볼까요? 0 곱하기 2는 이번에도 0이잖아. 근데 얘는 5잖아요. 안 바뀌죠. 그쵸? 이때도 거짓이에요. 또 큰 거 한번 써보자. 아까 쓴 것처럼 똑같이 1000을 넣어봅시다. 0 곱하기 1000 해도 마찬가지로 0이야. 여기는 우변은 마찬가지로 5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x값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x를 뭘 넣든 무슨 수를 넣든
무슨 수를 넣든지 간에 0밖에 안 되기 때문에 5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x는 해가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수에 대해서 x의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a 곱하기 x는 b의 꼴일 때 a가 0이고 b도 0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x는 b의 꼴일 때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 그러면 해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요것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0 곱하기 x는 0이고 여기는 0 곱하기 x는 어떤 숫자다. 1, 2, 3, 4 어떤 게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곱해도 1, 2, 3, 4가 될 수 없기 때문에 x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얘는 0 곱하기 x는 x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무조건 0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우리 나가야 될 부분은 다 나갔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예제 문제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오늘 과정들을 정리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비슷한 걸 풀긴 풀었는데요. 네, 소수가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이 x 마이너스 0.8은 1.3x는 마이너스 3이다. 네, 소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정수로 바꿔주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전체에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소수 첫째 자리로 모두 다 똑같지? 그러면은 그 숫자를 정수로 만들 수 있는 10을 곱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어떤 숫자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어. 그러면 그 제일 작은 숫자도 정수로 만들 수 있게끔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소수 둘째 자리다. 그럼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10이기 때문에 뭐 다 곱해볼게요. 여기다가도 10을 곱하고요. 여기다가도 10을 곱하고 여기다 10 모두 다 곱해야 돼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얘만 곱하는 게 아니에요.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등식의 성질 세 번째에 나왔던 거예요. 곱해봅시다. 2x 마이너스 8은 13x 마이너스 30이다. 여기 곱하지 못해가지고 버벅거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라 그랬죠?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숫자가 있는 항은 우변으로 모두 다 이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13x는 마이너스 30 뒤로 와야 된다 그랬지? 그치? 세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플러스 8이다. 이항할 때는 항상 부호를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 13x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8이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마이너스 22. 그러면 둘이 계산을 해주면 이 마이너스 13이니까 얼마예요? 이 마이너스 13? 네, 부호가 다른 거의 계산. 마이너스 11x는 마이너스 22다. 양변을 뭘로 나눠줘요? x 앞에 있는 숫자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약분 되고 x는 얼마가 됩니까? 마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2가 된다. 네, 여기서 소수 계산할 때 반드시 그걸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아까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뭐 기억하라고? 이렇게 0 곱하기 x는 0꼴로 만들어 했어요. 0 곱하기 x는 0꼴이 되게끔 만들려면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대요. 이런 문제. 2x-1 마이너스 3은 3ax-5이다. 이때 얘가 해가 무수히 많대.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뭘 구하래요?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지?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도 한번 잘 따라와 보자. 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괄호를 반드시 풀어주라 그랬죠? 괄호 풀어서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3ax 마이너스 5다. 네, 여기 정리할 수 있죠?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정리한 걸 다시 써볼까요? 2x 마이너스 5는
3ax 마이너스 5라 그랬죠? 오, 뭐라 그랬어 얘가? 해가 무수히 많을 때라고 했지? 선생님이 이 형태로 만들어도 된다 그랬고, 또 다른 건 뭐라 그랬어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만들면 x를 뭘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양쪽에가 같아지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경우에 x값이 여기 좌변에 들어가고 우변에 들어가면 무조건 x와 y는 똑같아지죠? 아니, 좌와 우는 똑같아지죠? 그쵸? 그리고 같게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자. 여기 숫자 부분 한번 봐볼까요? 마이너스 5 똑같지? 똑같죠? 그럼 뭐만 같으면 돼요? 뭐만 같으면 돼? 얘하고 얘만 같으면 되는 거지? 얘네만 뽑아볼까요? 2x는 3ax면 된다는 얘기야. x는 놔두고 뭐만 같아지면 됩니까? 이 앞에 있는 개수만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a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얘를 한번 자리를 뒤집어 볼게요. 3a는 2이다. 뒤집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뒤집어도. 그러면 양변을 얼마로 나눠줍니까? 3으로 나눠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a는 얼마가 돼요? 3분의 2다라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양쪽 변이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는 같으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끼리만 같으면 되겠구나. x 앞에 있는 개수끼리만 같게 만들어서 그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였죠. 자, 이 부분 어렵죠, 그쵸? 역시나 연습 많이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오늘 부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